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교재 35쪽입니다. 우리가 영국하고 미국하고 독일에 대해서는 아마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에게도 들으셨을 거니까 이제 일본 얘기를 35쪽에 이제 하려고 해요. 일본 얘기가 굉장히 적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은 위에서 맨 위에 줄입니다. 자, 일본은 자, 세계대전 이후에 완전히 나라가 폐허가 되죠. 폐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 독일과 네덜란드의 예전부터 문물을 수입을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전후 복구가 생각보다 금방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노동정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제 노동정책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노사 근로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자리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자리의 중심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인, 청년, 그다음에 직장인 등이 이제 복지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 좀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가장 행정체계가 비슷한 나라하고 노인에 대한 인식이 즉 우리 평균 수명이 원래 일본이 제일 높았잖아요. 그리고 노인에 대한 그리고 노인의 인구가 많아질 것을 1960년대 후반부터 정부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약 30년 동안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대책을 세웠고 또 그런 논의를 통해서 많은 또 사회적 갈등도 있었고 합의도 이루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양에 관련된 거요. 노인을 요양하는 것에 관련돼서는 일본의 정책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세련된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사회복지에서 가장 이제 또 핵심을 이루는 건 지역사회 마을의 이제 조합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조합 재개발 조합이든 무슨 조합이든 협동조합이든 이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마을 조합에 회비를 꾸준히 납부를 하면은 이제 알아서 일자리도 주선을 해주고 조합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는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리고 개인을 도와주는 그런 형태의 복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이거는 복지 시스템뿐만 아니라 일본의 모든 지역 사회에는 조합을 중심으로 내가 어디에 가입이 돼 있다, 내가 어디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조합을 알지 못하면 큰 이제 한 부분 사회의 한 부분을 읽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도시, 군구, 읍면,동, 리잖아요. 자, 일본도 도도부현, 시, 정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전에는 일본이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사회복지 정책을 추구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사회복지 정책이 부족하다고 말하시는 분도 많지만 상당히 괜찮은 나라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OECD의 통합사회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35쪽의 중간에 보면요. 반괄호 5번에 적극적 사회 정책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OECD의 통합사회 정책과 적극적 사회 정책은 이제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어디 한쪽에 너무 치지 않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36쪽의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 OECD가 의미하는 적극적인 사회 정책은 요새 이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 이걸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ESG 경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36쪽에 첫째부터 넷째까지 있는데, 자, 첫째라는 부분은 빈곤 퇴치, 이건 옛날 지금이나 같은 얘기고요. 둘째는 이제 노인에 대한 이제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정의하자 그래가지고 한때는 노인의 개념, 청년의 개념을 굉장히 넓혀서 설명하려고 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60세까지는 청년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노인의 이미지가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자, OECD 또는 UN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자, 그리고 아동의 빈곤 문제인데 이거는 뭐 세계에서 지금 물을 한 잔 깨끗하게 못 마시는 그 아동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적 안전망인데요. 이 사회 안전망은 그 36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뭐 IMF라든가 월드뱅크, 세계은행과 같은 자, 이런 곳에서 특히 경제를 다루는 분야에서 경제를 다루는 어떤 기관에서 복지라는 단어보다도 사회 안전망이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인기를 끌었죠. 자, 우리나라는 뭐 다 아시다시피 90년대 중후반에 자, 뭐 우리나라 역사를 5천년으로 본다면 5천년 역사에 처음으로 이제 경제 위기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고, 솔직히 그때 뭐 IMF라는 단어 들어보긴 했습니까? 저희가요? 없죠. IMF가 뭔지 모르고 일단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와서 뭐 이렇게 구조조정을 한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말이 많았잖아요. 자, 하물며 뭐 IMF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게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그 외환위기를 겪었던 거래 가지고 뭐 아주 뭐 엄청난 일을 하나 이제 겪었는데, 요때 이제 그 실직한 사람들과 명예퇴직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래서 사회안전망, 자,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단어가 우리나라는 요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5번째 줄입니다. 36쪽이요. 자,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단기적 사회복지 정책, 뭐 생계보조, 뭐 해고수당, 뭐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그 이런 사회안전망은 다른 말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바로 유행한 말이 생산적 복지라는 말이죠. 자, 일하는 복지, 생산적 복지라는 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제 뭐 그 이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복지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이 됐었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한국의 사회복지 하면은 어려울 때, 그 다음에 저 흉년이 들었을 때 도와주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생산적 복지, 뭐 일하는 복지 나오니까 이게 처음에 굉장히 헤맸다고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일자리하고 복지하고 이게 연관이 되는 거지 싶었는데, 당시에 이제 국가 비상사태죠. 당시에 그 상황을 뭐 다 겪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를 계기로 이제 자, 복지 영역에 점점 노동, 고용 이런 것들이 점점 붙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는 자, 고용, 복지를 하나로 묶어서 보려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적 안전망이란 말이 아주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면요, 어디냐면은 그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 42쪽의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다 아시는 얘기고, 뭐 희소성, 내용 포착이 어려운 정책. 자, 내용 포착이 어렵다는 거는 사회복지 정책은 때로는 모호하다 또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43쪽까지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을 생략하고 없었던 내용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